12월 회의 의사록이 방금 공개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갈렸어요. 자세한 소식, 야후 파이낸스 연준 전문 기자 제니퍼 슌버거입니다. 젠? 네, 브룩. 맞아요. 오늘 오후에 발표된 12월 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는 일부 연준 위원들에게는 아슬아슬한 결정이었으며 다음번 금리 인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의사록에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적인 조정 규모와 그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목표 범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달 금리 인하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고용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정체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의 이후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금리를 다시 인하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더 잘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찬성했지만 금리 동결에 표를 던질 수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수의 위원들도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니 금리 인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제프 슈미드 같은 일부 인사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내년으로 시선을 돌려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의 전망을 보면 연준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와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업 비용에 대한 관세의 상승 압력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연준은 이 부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정부 공식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면서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수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브룩, 이 의사록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다시 내릴 것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를 해고하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2026년 연준에 얼마나 큰 위험일까요? 네, 글쎄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할 거라고 예상 못할 건 아니죠.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대통령이 어제 늦은 오후에 언급했던 발언들을 보면 그는 같은 문장 안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할 시기가 임박했으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지를 남긴 채 질문 부호를 허공에 띄워둔 셈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그 지명자를 발표하고 그 지명자가 인준 절차를 거칠 때쯤이면 그 사람이 지위를 맡을 시점이 거의 다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할 실익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분명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는 리사 쿵 이사 사건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이 내년 1월에 심리할 예정인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능하지만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